백화점 명품관 1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했다.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빛은 진열된 가방과 구두를 더욱 빛나게 했고 정장 차림의 손님들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각자의 품격을 뽐내고 있었다. 그곳에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섰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은 뺨에 들러붙어 있었고 낡은 베이지색 바람막이는 구겨진 채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엔 뭔가가 들어 있었지만 밖에서 보기엔 그저 초라해 보일 뿐이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이 발을 디뎌도 되는 곳인지 확인하듯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동행에게 속삭이며 눈짓을 보냈다. 한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작게 말했다. 저기 좀 봐. 여기가 어딘데?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아니,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런 차림으로. 할머니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며 한쪽 진열대 앞에 멈춰섰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가방. 깔끔한 가죽 질감과 은은한 로고가 새겨진 그 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이었다. 할머니는 그 가방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마치 오래전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 저분 뭐 하시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좀 그렇지 않아? 저기 직원 오네. 그때 명품관 직원 박지연이 다가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단정한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표정엔 어딘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저기요, 손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 여긴. 할머니 같은 분이 들어오실 곳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아, 저는 그냥 하나만 보려고 했어요. 이 가방이.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박지연은 말끝을 흐렸다. 여긴 고급 매장이라서요. 이해해 주시죠? 그냥 잠깐만요. 제가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구경하실 거면 다른 층으로 가주세요. 거기도 좋은 물건들 많아요. 주변에서 누군가 또 속삭였다. 맞아, 여기는 좀 그러지. 관리를 안 하나? 요즘 별 사람이 다 오네. 명품관이 뭔지. 저 직원 잘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제지해야지.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비닐봉지를 꼭 쥔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유리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등이 구부정했고 발걸음은 느렸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박지연의 말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빗방울이 다시 할머니를 맞이했다. 할머니가 문을 나서자 매장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동료 직원이 다가왔다. 지연아, 괜찮아? 박지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응, 뭐가? 저런 일 처음이지? 나도 처음엔 좀 그랬거든. 아니, 가끔 있어. 백화점이니까. 박지연은 태연하게 옷깃을 매만졌다. 근처 노숙자들이 추우면 들어오려고 하거든. 비 오는 날은 특히.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잖아.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했잖아. 나도 막 쫓아낸 건 아니고. 박지연이 웃었다. 그리고 여기는 명품관인데. 이미지 관리해야지. 실장님도 항상 그러시잖아. 그건 맞지. 우리가 VIP 손님들 모시는 곳이니까. 맞아. 그분들이 불편해하시면 안 되잖아.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었다. 하지만 매장 한쪽 액세서리 코너에서 구경하던 한 남자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수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지연에게 다가갔다. 박지연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금 전 그분 말인데요.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네. 조금 전에 나가신 분요? 왜 내쫓으신 거예요? 박지연의 미소가 미묘하게 굳었다. 내쫓은 건 아니고요, 손님. 그냥 손님께서도 보셨잖아요. 저희 매장 분위기랑 안 맞으시는 분이라서요. 분위기요? 남자가 되물었다. 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보이셨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박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노숙자 같은 분이 들어오시면 실제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저희도 서비스업인데 이해해 주세요. 노숙자 같다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그분이 정말 노숙자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건 박지연은 말끝을 흐렸다. 보면 알 수 있죠. 옷차림이며 행동이며. 그분 그냥 그런 분 아니에요. 네. 아시는 분이세요?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매장을 나섰다. 박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아는 분이면 왜 같이 안 나가고. 시간이 흘렀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매장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을 앞둔 직장인들과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박지연은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아까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 가방이랑 이 가방 차이가 뭐예요? 이쪽은 송아지 가죽이고 이쪽은 양가죽입니다. 질감이 조금 다르시죠? 가격도 많이 차이 나네요. 네, 송아지 가죽이 좀 더 고급이라서요. 손님 피부톤에는 이쪽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그때였다. 유리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박지연은 순간 멈칫했다. 또? 진짜?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할머니 옆에는 백화점 보안팀 경비원이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자도 함께였다. 박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경비원이 데리러 온 거구나. 다행이다. 박지연은 손님에게 잠깐만요 하고는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또 오셨어요? 여긴 정말 안 되는데. 경비원님, 잘 오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경비원의 반응이 이상했다. 그는 박지연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분은 제가 모셔야 하는 손님이십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은 백화점 회장님께서 직접 초대하신 귀빈이십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손님 응대하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할머니에게 쏠렸다. 박지연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다. 그게 무슨... 박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당장 매장 책임자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경비원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요?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건 당신입니다. 박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매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뭐래? 회장님이 초대한 손님? 진짜? 그럼 아까 그게... 헐, 대박. 테스트였나? 박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손이 떨려서 인터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실장님, 여기 좀 급히 와주세요. 네, 지금 당장요. 아까 그 남자가 박지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저는 이 백화점 본사 경영지원팀 과장 정민수입니다. 본사?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오늘 아침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한 분이 매장을 둘러보실 거라고 각별히 조심하라고요. 그럼 그 말씀을 왜 미리... 박지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말씀드렸으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정민수 과장은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평소 직원들의 진짜 태도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손님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똑같이 대하는지를요. 주변 손님 한 명이 감탄하듯 말했다. 아, 그러니까 테스트였던 거네요? 완전 영화 같은데? 대박이다. 근데 저 직원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지. 근데 나도 아까 이상하게 쳐다본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정민수 과장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개입했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제대로 봤어요. 여사님,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그분이 정확히 누구신가요? 매장 책임자 김미정이 황급히 달려왔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이 명품관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아,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실장님. 박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김미정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여사님? 경비원이 정식으로 소개했다. 이분은 고 이정환 회장님의 부인 김순자 여사님이십니다. 뭐라고요? 김미정이 놀라 되물었다. 창업주 부인이시라고? 세상에, 진짜? 이거 완전 큰일 났네. 주변에서 탄성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박지연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김미정도 할머니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여사님. 박지연이 울먹였다. 일어나라니까요. 김순자 여사가 다시 말했다. 박지연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눈물이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김미정도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부축했다. 저는 당신을 처벌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김순자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보려고 왔어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백화점이 정말 어떤 곳인지를요. 여사님. 김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순자 여사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남편이 이 백화점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돈도 명예도 화려한 옷도요. 그저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죠. 주변이 고요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다.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본 건 박지연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순자 여사는 비닐봉지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한 듯 목을 빼고 쳐다봤다. 이게 뭔지 아세요? 김순자 여사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지연도 눈물 범벅인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김순자 여사는 봉지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이게 뭔지 아냐고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순자 여사는 사진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40년 전쯤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 있었다. 작은 가게 앞에서 젊은 부부가 웃고 있는 사진.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낡아 보였고 여자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이게 우리 백화점의 시작이에요. 동대문 시장 한 구석에 있던 5평짜리 가게였죠. 아, 김미정이 감탄사를 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여사님. 정민수 과장이 말했다. 김순자 여사는 페이지를 넘겼다. 점점 커지는 가게, 늘어나는 직원들, 그리고 언제나 손님들과 함께 웃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이어졌다. 남편은 늘 말했어요. 손님은 왕이 아니라 가족이다라고. 그 유명한 말씀. 김미정이 중얼거렸다. 가족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나요? 김순자 여사가 물었다. 가족을 쫓아내나요? 박지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다. 몇몇 손님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젊은 손님이 앞으로 나왔다. 저도 아까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요. 다른 손님도 말했다. 피하기까지 했어요. 김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정민수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사님, 이제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쉬시면서. 아니에요. 김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건 따로 있으니까요. 여사님? 김순자 여사는 매장을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아까 자신이 보려고 했던 그 가방 앞에 다시 섰다. 진열대 안에 깔끔한 가죽 가방. 브랜드의 로고가 은은하게 빛났다. 이 가방 말이에요. 김순자 여사가 유리를 쓰다듬듯 만지며 말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선물한 거예요. 우리 결혼 50주년 기념으로요. 아, 누군가 작은 탄성을 냈다. 그때 남편은 이미 많이 아팠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직원을 시켜서 이 가방을 준비했죠.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이 가방처럼 우리의 사랑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을 거요. 여러 사람이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 가방을 3년 동안 너무 아껴서 쓰다가 이제 너무 낡아서 못 쓰게 됐어요. 김순자 여사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걸 하나 더 사려고 왔던 거예요. 남편 생각하면서 또 쓰려고요. 박지연이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몰랐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손님이 아니라 노숙자 취급을 받았죠. 김순자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곳에서 남편이 제일 아끼던 가방을 사러 왔다가 쫓겨났어요. 김미정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실장님. 김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시스템의 문제고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구경하던 손님들과 눈이 마주쳤다. 여러분도 방금 전까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어떤 분은 피하기도 했고요.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구분 짓고.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여사님. 저도 그랬어요. 제 친구한테 수군거리기까지 했어요. 김순자 여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비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사님, 그 가방을 지금 구매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네. 하지만 여사님, 그걸 사러 오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 가방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오늘 봤어요. 김순자 여사는 박지연을 바라봤다.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박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울지 마세요, 아가씨. 김순자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백화점 앞에 나가보세요. 김순자 여사가 말했다.
그리고 들어오는 손님들, 모든 손님들에게 인사하세요. 양복 입은 사람에게도, 작업복 입은 사람에게도, 추리닝 입은 사람에게도 똑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일기로 써보세요.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럼 알게 될 거예요.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기기 시작했다. 김순자 여사는 매장을 나서려다가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박지연에게 말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당신 왜 이 일을 시작했나요? 박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는 명품을 좋아해서요. 아름다운 걸 다루는 게 좋았어요. 그게 멋있어 보였고, 명품이 왜 명품인지 알아요? 비싸고, 품질이 좋아서요? 그리고 역사가 있어서요? 김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명품은 사람을 명품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김순자 여사가 또렷하게 말했다. 가방이나 옷이 명품인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마음이 명품이어야 진짜 명품이에요. 박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당신이 오늘 한 행동은 명품이 아니었어요. 싸구려였죠. 김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진짜 명품 직원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정민수 과장이 그녀를 VIP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여사님, 저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민수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사님, 오늘 일을 본사에 정식으로 보고해야 할까요? 인사조치가. 그 직원 이름이 뭐예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입사 3년 차고 평가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직원은 아니었어요. 징계하지 마세요. 네. 정민수 과장이 놀라 되물었다. 하지만 여사님께 그런 무례를. 징계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교육이 해결책이죠. 김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몰랐을 뿐이에요. 세상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하지만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 친구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그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백화점 회장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나타났다. 여사님, 회장실은 이쪽인데요. 나는 그곳에 갈 일이 없어요. 김순자 여사가 말했다. 남편 방은 이미 새 회장님 것이 됐잖아요. 나는 더 이상 거기 주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이면 돼요. 김순자 여사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창업주 기념관이었다. 이정환 회장의 생애와 백화점의 역사를 담은 작은 박물관 같은 공간. 그녀는 그곳에 자주 왔다. 남편의 흔적이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 과장님 앉으세요. 김순자 여사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말해줄게요.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정민수 과장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김순자 여사가 말을 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거의 말도 못할 정도로 약해졌을 때였죠.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무슨 말씀을?
김순자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다. 여보, 우리 백화점이 변하고 있소. 돈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진심은 사라지고 있소. 김순자 여사는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말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이 가끔 확인해줘요. 우리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는지. 부탁이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와요. 김순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박하게 입고 평범한 손님처럼 들어가서 직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거예요. 오늘이 벌써 12번째예요. 12번이나요? 정민수 과장이 놀랐다. 네. 다른 지점들도 다 가봤어요. 강남점, 일산점, 분당점, 부산점. 모두요. 김순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결과는 매번 실망스러웠어요. 모든 지점에서요. 12번 중에서 10번은 오늘처럼 쫓겨났어요. 2번만 정상적으로 대접받았죠. 그것도 제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정민수 과장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본사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김순자 여사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 남편이 손님과 악수하는 사진이었다. 남편은 직원들에게 늘 말했어요. 손님의 지갑을 보지 말고 눈을 봐라. 옷을 보지 말고 마음을 봐라. 그게 우리 백화점의 정신이었어요. 지금도 신입교육 때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사님. 하지만 현실에선 안 지켜지죠. 김순자 여사는 쓸쓸하게 말했다. 말로만 가르치면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느껴야 해요. 몸으로 배워야 하고요. 정민수 과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여사님께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전체적인 개혁이 필요하신가요? 변화가 필요해요. 진짜 변화가요. 김순자 여사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박지연 직원에게 준 과제 기억하죠? 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백화점 앞에서 인사하기요.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직원이 그렇게 해야 해요. 한 달 동안요. 모든 직원이요? 정민수 과장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전국 지점 합쳐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든 해야 해요. 김순자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건 달라요. 직접 해봐야 알아요. 명품 옷 입은 사람이나 작업복 입은 사람이나 똑같은 손님이라는 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그게 업무예요. 김순자 여사가 말을 끊었다. 손님을 제대로 대하는 게 우리 업무의 전부예요. 물건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정민수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본사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지시예요. 김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아직 이사회 명예회장이에요. 그 정도 권한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래 백화점 입구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가방을 들고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모두 똑같은 손님이었다. 과장님 알아요? 김순자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네, 여사님.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옷,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던 바람막이에요. 네. 정민수 과장이 놀랐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옷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어 다녔어요. 김순자 여사는 옷소매를 쓰다듬었다. 의사들이 환자복이나 가운을 입으라고 해도 남편은 이 옷을 고집했죠. 내가 만든 백화점에서 산 옷이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옷이요. 이게 제일 편하고 좋소. 이 옷을 입으면 남편이 생각나요. 그리고 남편이 하고 싶었던 말도 들리는 것 같아요.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을 사람으로 봐라. 그게 장사의 기본이다. 그게 인생의 기본이다. 정민수 과장은 숙연해졌다. 오늘 박지연 직원이 저를 쫓아낼 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김순자 여사가 말을 이었다. 오히려 슬펐죠. 아, 우리가 이렇게 변했구나. 남편의 정신이 이렇게 사라졌구나. 그게 슬펐어요. 여사님. 하지만 희망도 봤어요. 김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 친구의 눈물 속에서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눈물이었어요. 가식이 아니었어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백화점도 다시 변할 수 있고요. 여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김순자 여사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이 평생 지키려고 했던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제 의무예요. 챕터 6 직원의 후회. 그날 밤 박지연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매장 뒤편 직원 휴게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핸드폰에는 동료들의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쫓겨나며 돌아서던 그 작은 뒷모습이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나야. 김미정 실장의 목소리였다. 들어오세요. 박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김미정이 들어와 옆에 앉았다. 그녀도 오늘 하루가 힘들었던지 지쳐 보였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직도 여기 있구나. 집에는 연락했어? 네. 늦는다고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김미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2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오늘만큼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 정말. 실장님은 잘못 없잖아요. 제가 한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김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어. 손님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 말이야. 매뉴얼만 가르치고 진심은 안 가르쳤어. 박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줄게. 김미정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지. 비싼 옷 입은 사람한테는 웃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차갑게 대했어. 진짜요? 박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응. 그게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VIP 손님을 잘 모시는 게 우리 일이라고. 매출 올리는 게 최고라고. 김미정은 쓸쓸하게 웃었다. 근데 15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한 아주머니가 왔었어. 딱 봐도 시골에서 오신 것 같은 수수한 차림의 분이었지.
머리에는 파마도 안 하셨고 신발도 낡았고. 김미정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나도 너처럼 그분을 귀찮아했어. 여기서 뭘 사시게요 하는 태도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듯이. 근데 그 아주머니가 가방을 하나 사시더라고. 300만 원짜리. 나는 깜짝 놀랐지. 그래서 포장하면서 물었어. 어떻게 이런 걸 사시게 됐어요? 라고. 무례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김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 딸아이가 서울에서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거든요. 이번에 승진했다고 해서 엄마가 선물하려고 30년 모은 돈으로 왔어요. 딸아이가 평생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이래요. 그러시더라고. 박지연의 눈이 커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김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지. 그 아주머니한테, 그 딸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울었어. 실장님, 그 뒤로 나는 다짐했어.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자고. 누가 뭘 입었든 얼마짜리를 살 것 같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김미정이 박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막상 후배들한테는 그걸 제대로 못 가르쳤어. 그게 내 잘못이야.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박지연이 물었다. 가르쳐줬다고 생각했어. 매뉴얼대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김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그걸 가르쳐줬어야 했는데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실장님,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내일부터 정말 매일 아침 나가서 인사해야 하나요? 응. 여사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제 친구들도 알면. 이상하게 보면 어때? 김미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내가 변하는 방법이야. 부끄러움을 견디는 것도 성장이야. 그리고 말이야, 지연아. 김미정이 미소를 지었다. 나도 너랑 같이 나갈게. 매일 아침. 네. 실장님도요? 응. 나도 배워야 할 것 같아. 20년 동안 일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김미정이 박지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같이 배우자.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 우리 둘이 함께. 박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이었다. 실장님,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바보가 아니야. 그냥 몰랐을 뿐이야. 김미정이 박지연을 안아주었다.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바꾸려고 한다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지연과 김미정은 백화점 정문 앞에 나와 있었다. 개점 시간은 10시 30분이지만 그 전부터 청소 직원들과 입점 업체 직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청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쳐다봤다. 아니, 명품관 직원이 왜 여기서? 무슨 이벤트예요? 아니에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나갔다. 그렇게 1명, 2명, 3명. 박지연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했다. 작업복 입은 사람, 배달기사, 경비원, 식당 직원, 모두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보던 사람들도 점점 인사를 받아주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당황하며 어떤 이는 기분 좋게. 저 직원 왜 저래? 오늘 무슨 날이야? 모르겠어. 근데 기분 좋네. 아침부터 인사받으니까. 맞아. 보통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데. 시간이 지나자 개점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장 입은 회사원, 편한 옷 입은 주부, 학생, 노인. 박지연은 모두에게 똑같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쇼핑 되세요. 환영합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낡은 옷에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박지연의 몸이 순간 굳었다. 어제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박지연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깊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화장실 좀 가려고. 1층 안쪽에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박지연은 할머니의 보따리를 들어주려고 손을 내밀었다.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다녀오세요. 박지연은 화장실 앞까지 안내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는 감동한 듯 박지연의 손을 잡았다. 고맙구나, 아가씨. 요즘 이런 친절한 사람 보기 힘든데. 그 순간 박지연은 깨달았다. 이게 바로 김순자 여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일인지를.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도. 박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챕터 7 진짜 선물. 일주일이 지났다. 박지연은 매일 아침 백화점 앞에 나가 인사를 했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로 썼다. 김미정 실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 나도 같이 할게. 우리도 해볼까? 아침에 좀 일찍 나오면 되는 거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졌다. 아, 저 친절한 직원들이라며 반겨주는 사람도 생겼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아침에 커피를 사서 직원들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여러분 덕분에 아침이 기분 좋아요.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 백화점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금요일 오후 박지연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경비원이 다가와 말했다. 박지연 씨, VIP 라운지로 올라오시래요. 네, 저요? 네, 김순자 여사님께서 부르십니다. 박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주일 동안 여사님을 다시 볼까봐 걱정도 했지만 동시에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다.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실장님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 잘하고 와. 김미정이 격려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김순자 여사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깊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박지연입니다. 어서 와요, 지연 씨. 김순자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옆자리를 가리켰다. 앉아요. 박지연이 앉자 여사는 직접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일주일 동안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박지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정말 창피하고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했고요. 저 직원 왜 저래?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박지연의 눈이 빛났다. 처음에는 그냥 시키니까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진짜로 좋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고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김순자 여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박지연이 말을 이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는지, 누가 뭘 입었는지, 뭘 들었는지만 보고 판단했는지, 정말 부끄러웠어요. 일기는 썼어요? 네. 박지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매일 썼어요. 빠짐없이요. 김순자 여사는 노트를 받아 천천히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일차. 오늘은 정말 힘들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왜 명품관 직원이 밖에서 인사하냐고. 나도 이상했다. 하지만 여사님께 약속했으니까 했다. 한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하셨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받은 게 언제였더라. 김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3일차. 오늘은 청소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15년 동안 이 백화점에서 일하셨다고. 아들이 대학생인데 등록금 벌려고 새벽 4시부터 일하신단다. 나는 그동안 그 아주머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청소하는 사람. 그렇게만 봤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5일차. 오늘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다. 작업복을 입고 계셨는데 인사를 드리니까 활짝 웃으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를 안 하던데 아가씨는 참 착하구먼 하시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 꺼내주셨다. 낡은 포장지에 오래된 사탕이었다. 나는 그 사탕을 아직도 먹지 못하고 책상 서랍에 가지고 있다. 버릴 수가 없다. 김순자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7일차.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변했다. 확실히 변했다. 예전에 나는 손님을 고객으로 봤다. 돈을 쓰는 사람으로, 매출로. 하지만 지금의 나는 손님을 사람으로 본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으로, 각자의 인생이 있는 사람으로. 이게 진짜 명품 직원인 것 같다. 아니, 이게 진짜 사람인 것 같다. 김순자 여사는 노트를 덮으며 눈물을 닦았다. 잘했어요, 지연 씨. 정말 잘했어요. 여사님. 박지연도 눈물을 흘렸다.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희망을 봤으니까요. 김순자 여사는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내 박지연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박지연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를 꺼내 펼쳤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다. 박지연 씨에게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을 보며 나도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하면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신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이 경험을 다른 직원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이 느낀 것, 배운 것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백화점은 조금씩 변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마음, 변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게 가장 값진 명품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제 진짜 명품 직원이에요. 김순자 올림. 박지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손이 떨렸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은혜가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한 거예요. 김순자 여사가 말했다. 나는 그저 계기를 줬을 뿐이에요. 변한 건 당신이에요. 김순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박지연 씨, 다음 주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임무를 줄 거예요. 네, 무슨 신입 직원 교육 담당이요. 당신의 경험을 신입 직원들에게 가르쳐 줘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 박지연은 깜짝 놀랐다. 제가요? 저는 아직 경력도 얼마 안 되고 실력도. 당신은 이제 알아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김순자 여사는 박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력이나 학벌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부탁해요, 지연 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예를 걸고 약속드려요. 두 사람은 라운지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로 백화점 입구가 보였다. 김미정 실장과 다른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들고 나가 있었다. 저 모습 예쁘죠? 김순자 여사가 물었다. 네, 정말이요. 너무 예뻐요. 저게 우리 백화점의 진짜 모습이에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해요. 김순자 여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까 그날 보려고 했던 그 가방과 똑같은 디자인의 새 가방이었다. 이거 그날 보시려던 가방이네요.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김순자 여사는 웃었다. 직접 오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편한 방법도 괜찮더라고요. 나도 배워야죠. 세상이 변하는 걸. 그럼 그날은 왜? 그날은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테스트하러 온 거였죠. 김순자 여사는 새 가방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방보다 더 값진 걸 얻었어요. 뭐요? 희망이요. 우리 백화점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당신 같은 직원이 있다는 희망. 박지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챕터 8여운. 3개월이 지났다. 명품관 1층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창업주 이정환 회장의 말씀. 그 아래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박지연이 백화점 앞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5년 모범 직원 박지연.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박지연은 이제 신입 직원 교육 담당이 되었다. 매주 금요일 오후 그녀는 신입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직원들이 대답했다. 저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직원이었어요. 박지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신입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모범 직원이신데요? 맞아요. 지금은 모범 직원이에요. 하지만 3개월 전에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박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돈 많은 사람만 귀하게 대했죠. 그게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분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요. 박지연은 김순자 여사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분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명품이 뭔지를요. 명품이 뭔데요? 한 신입 직원이 물었다. 비싼 가방이나 옷 아닌가요? 아니에요. 박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요. 비싼 가방이나 옷이 명품이 아니라 진심이 명품이에요. 존중이 명품이에요. 신입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우리가 파는 건 가방이나 옷이 아니에요. 박지연이 강조했다. 우리가 파는 건 경험이에요. 존중받는 경험, 소중하게 대접받는 경험. 그게 진짜 명품이에요. 교육이 끝난 후 박지연은 신입 직원들과 함께 백화점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함께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편안한 쇼핑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명품관의 전통이 되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이 돌아가며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까지 준비해서 나눠줬다. 어느 비 오는 월요일 아침이었다. 한 노인이 백화점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낡은 비옷에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예전 같았으면 경비원이 제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박지연이 우산을 들고 달려나갔다. 할아버지, 우산 쓰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아이고, 고맙구먼. 이런. 노인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안에 들어오시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1층 카페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갖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아가씨. 나는 그냥 화장실만. 괜찮아요, 할아버지. 손님이시잖아요. 박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을 안으로 안내한 후 박지연은 카페로 갔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서 노인에게 가져다 줬다. 그리고 작은 쿠키도 함께. 여기요,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쿠키도 같이요. 아가씨, 참 착하구먼. 요즘 이런 젊은이 보기 힘든데. 노인은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옛날에는 다들 이랬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 노인이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 백화점 참 좋네.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훨씬 따뜻해. 예전에도 오셨어요? 응. 5년 전쯤에 한 번 왔었는데 그때는 차가웠거든. 문전박대당했지. 나 같은 늙은이는 환영 안 한다고.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근데 오늘은 다르네. 참 좋아. 세상이 변했나 봐. 박지연의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 여사님, 우리 해내고 있어요. 노인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설 때 박지연이 작은 쇼핑백을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뭔가, 아가씨?
수건이랑 양말이요. 비 맞으셨으니까 감기 걸리실까 봐요. 집에 가서 따뜻하게 씻으시고 갈아입으세요. 아니, 이걸 왜 나한테?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공짜로 주는 거야? 네. 손님이시잖아요. 박지연은 다시 한번 웃었다.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 또 오세요. 고맙네, 아가씨. 정말 고맙네. 노인은 쇼핑백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박지연을 바라봤다.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먼.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노인이 떠나고 박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빗 속에서도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백화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입구에서는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늘도 잘하고 있네요, 지연 씨. 뒤돌아보니 김순자 여사가 서 있었다. 여사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가끔 와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김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아까 그 할아버지한테 참 잘해줬어요. 봤어요. 당연한 걸요. 손님이시잖아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진짜로 변한 거예요. 김순자 여사는 박지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사님. 여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나는 계기만 줬을 뿐이에요. 변한 건 당신이에요. 김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백화점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아니,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고. 여사님, 당신 같은 직원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직원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백화점 안은 따뜻했다. 한 달 뒤 백화점 현관에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입었든 이곳에서 당신은 소중한 손님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안내판이 있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으신가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김순자 여사 기증. 추운 날 따뜻한 음료가 필요하신가요? 1층 카페에서 무료로 드립니다. 박지연 직원 제안. 박지연은 매일 아침 그 문구를 보며 다짐했다. 절대 잊지 말자. 절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게 가장 값진 명품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박지연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지연아, 오늘 뉴스 봤어? 우리 백화점이 가장 친절한 백화점 1위로 선정됐대. 전국 백화점 중에서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박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격의 눈물이었다. 실장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해냈어요. 그날 저녁 김순자 여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원하던 백화점을 다시 만들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여보. 나는 괜찮아요. 우리 직원들이 당신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박지연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김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다. 백화점 건물이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단순한 전기 불빛이 아니었다. 진심과 존중, 그리고 사랑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한, 진심이 살아있는 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백화점 앞에서는 오늘도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 미소는 진짜였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명품이었다.